우리 친구를 위하여 내가 새 친구, 내 친구의 낭독극을 위해서 Cheers! 건배! 예!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끝났어? 우리 벌써 자축이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낭독극의 사회를 맡은 검정머리엔 박혜영입니다. 네. 하루의 끝, 이 조용한 밤에 N의 이야기로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 언덕, 그리고 붉은 흙길이 펼쳐진 곳, 바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생생한 공기를 머금은 목소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미 동부에 사는 한희정 쌤, 안녕하세요. 이 서부에 사는 신경미 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에 사는 신정민 쌤. 반가. 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앤과 함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걷다의 저자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희준, 김은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책이에요. 앵과 함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걷다.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셨어 아주. 지금 캐나다 그곳 몇 시인가요? 지금 9시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예요. 오전이에요. 아, 12시간 차이 났나 봐요. 네. 딱 12시간. 지금 현지 날씨는 거기도 덥나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덥거든요. 어떤가요? 한국은 여름인데 여기는 아주 이른 새봄이에요. 철쭉이 피고 꽃이 막 피어나는 그래서 조금 쌀쌀한 듯 아주 기분 좋은 봄 날씨예요. 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낭독하기 앞서서 세 분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심장 터질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날아갈 것 같아요. 그 기운이 저희한테도 막 느껴져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N의 섬을 걷고 N의 숨결을 느낀 분들이 전해주는 이 낭독극에서 마치 초록 지붕집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을 여러분 모두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빨간 머리 N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6월) 초 어느 날 오후 매슈커스버트는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밤생마를 몰고 갑니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아이가 기차로 온다고 해서 매슈는 마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해서 보니 남자아이가 아니라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매슈커스버트는 놀랍니다. 매슈는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기차역에 혼자 놔둘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초록지붕 집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빨간머리 앤은 매슈와 앤의 첫 만남으로 시작해 앤이 11살부터 53살까지의 이야기로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총 8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제1권으로 11살부터 16살까지 어린 시절 앤의 이야기 초록지붕 집의 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차역에서 초록지붕 집까지의 몇몇 사진과 함께 책 속에서 발췌한 빨간머리 앤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꽃이 활짝 핀 벚나무와 하얀 레이스 같은 자작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다. 어머나, 저긴 벚꽃이 더 많이 피었네요. 정말 꽃이 가득한 섬이군요. 벌써 이 섬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란 소린 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에 접어들었다. 가로수길이란 뉴브리지 사람들이 이름 붙인 4,500m 되는 길로서 어떤 나이든 괴짜 농부가 길 양쪽에 심은 사과나무들이 크고 넓게 가지를 뻗어 완전히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아,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저 하얀 곳의 이름이 뭐죠? 가로수길을 말하는 게로구나. 아주 예쁜 길이지.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이상야릇한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로수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전 언제나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마차는 언덕마루를 넘어 달렸다. 길고 구불구불해서 마치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매슈가 입을 열었다. 베리 연못이란다. 어머,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지어볼게요. 뭐라고 할까? 그래요. 반짝이는 호수가 좋겠어요. 네, 그 이름이 딱 어울려요.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알아요. 꼭 맞는 이름이 떠오를 때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짜릿해 오거든요.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자 매슈가 말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지붕 집은 저기. 아이는 약간 치켜든 매슈의 팔을 붙잡고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질끈 감으며 가쁘게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맞힐 자신 있어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차는 언덕마루에 멈춰서 있었다. 해가 넘어간 지 좀 되긴 했지만 부드러운 노을빛이 아직까지 남아 세상을 선명히 비추고 있었다. 금자낮빛 서쪽 하늘 위로 교회의 뾰족탑이 거무스름하게 솟아 있었다. 아래로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 길고 완만한 비탈길 주변으로는 아담한 농장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마침내 아이의 눈길이 멀리 왼쪽 편으로 길에서 한참 물러난 곳에 가 멈췄다. 주변을 둘러싼 어르스름한 숲 사이로 하얗게 핀 꽃나무들이 아련히 보였다. 막디 맑은 남서쪽 하늘 위에 수정같이 아름다운 하얀 별이 길잡이처럼 약속의 등불인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도 함께 초록지붕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죠? 네. 아. 어머, 어머. 네. 앤 하면요. 네. 가장 친한 친구 다이애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다이애나를 마음의 친구라 부르는데요. 영어로 보som 프렌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친구에게 단단히 실수를 합니다. 비극으로 끝난 앤의 초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괜히 네 정신만 더 빼놓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오후에 다이애나를 불러서 차를 마시며 놀아도 좋단다. 거실 벽장 두 번째 선반 위에 딸기 주스가 반 병쯤 있으니 과자와 함께 마시렴. 아, 감사합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앤은 쏜살같이 골짜기를 내려갔다. 드라이어드 샘을 지나고 가문비나무길을 올라 언덕 과수원집에 간 다음 다이애나를 초대했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과일 케이크랑 체리찜도 같이 차랑 마시래. 마릴라 아주머니가 우리더러 마시라고 한 음료수는 말하지 않을래. 빨간 색깔에 이름이 딸로 시작한다는 것만 알려줄게. 난 빨간색 음료가 참 좋아. 다른 색깔보다 2배는 더 맛있거든. 애는 마릴라가 알려준 대로 거실 벽장 두 번째 선반을 보았지만 딸기 주스병은 없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맨 위 선반 저 안쪽에 놓여 있었다. 애는 병을 쟁반에 받쳐 큰 컵과 함께 식탁 위에 놓았다. 애니 예의를 차려 말했다. 자, 많이 드세요, 다이애나. 난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네요. 사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다이애나는 연거푸 3잔을 마시고 애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먹을거리를 챙기며 지난날에 일어난 푸딩 소스 사건을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다이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는 도로 주저앉았다. 다이애나가 약간 혀가 감기는 소리로 말했다. 나 기분이 아주 나빠. 집에 가야겠어. 어머, 점심은 먹고 가야지. 과일 케이크랑 체리잼을 가져올게. 그동안 소파에 잠시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야. 근데 어디가 아픈 거니? 나 집에 갈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러고 보니 다이애나는 정말 비틀비틀 걸었다. 실망한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이애나의 모자를 들고 베리시댁 뜰 울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앤은 초록지붕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도착한 앤은 슬픔에 젖어 남은 딸기 주스병을 찬장에 도로 갖다 놓았다. 월요일 오후 린드 부인 댁에 심부름을 다녀온 앤이 눈물바람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소파에 엎드려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당황한 마릴라가 물었다. 이번엔 대체 뭐가 문제니, 앤? 또 린드 부인에게 버릇없이 군 건 아니겠지? 오늘 린드 아주머니가 베리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토요일에 제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대요. 아주머니, 전 지금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아요. 다이애나를 취하게 했다고? 앤, 네가 정신이 이상한 거니? 베리 부인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다이애나에게 뭘 줬니? 딸기 주스밖에 안 줬어요. 전 딸기 주스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다이애나가 큰 컵으로 3잔 가득 마셨다고는 해도요. 취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릴라가 거실 찬장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병이 자신이 3년 전에 직접 담근 포도주라는 걸 이내 알아보았다. 마릴라가 포도주병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웃음을 참느라 절로 얼굴이 실룩거렸다. 앤, 넌 확실히 말썽 피우는 데는 천재로구나.
넌 다이애나에게 딸기 주스 대신 포도주를 줬어. 맛이 다르지 않든? 전 마시지 않았어요. 딸기 주스인 줄만 알았어요. 전 정말, 정말 대접을 잘하고 싶었어요. 다이애나는 기분이 아주 안 좋다면서 집으로 갔어요. 다이애나가 바보처럼 실실 웃기만 하다가 몇 시간이나 골아 떨어졌대요. 냄새를 맡아보고서야 술에 취한 걸 아셨다고요. 베리 아주머니는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3잔씩이나 개걸스럽게 마셔댄 다이애나도 벌을 좀 받아야겠구나. 세상에. 큰 컵으로 3잔이라면 그게 딸기 주스였다 해도 탈이 났을 게다. 자자, 울지 마라 얘야. 일이 이렇게 돼서 안 되긴 했다만 네 잘못은 아니야. 화가 잔뜩 난 다이애나 어머니를 대할 용기가 없어요. 아주머니가 대신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휴, 베리 부인도 참. 그렇게 꽉 막힌 여자는 보다 처음이구나. 모두 내 잘못이라고 네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포도주는 한 번에 큰 컵으로 3잔씩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고 똑똑히 말해줬지. 만약 내 아이가 그렇게 욕심을 냈다면 정신이 번쩍 들게 매로 다스렸을 거라고 말이야. 애는 곧바로 모자도 쓰지 않고 어스름이 깔린 쌀쌀한 가을길로 나서 베리 부인 집 문을 노크했다. 베리 부인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애원하는 듯 간절한 눈으로 문간에 서 있는 앤을 보았다. 무슨 일이니? 베리 아주머니,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전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만약 아주머니가 불쌍한 고아인데 친절한 분들이 입양해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음의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를 일부러 취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전 정말 딸기 주스인 줄만 알았어요. 제발 다이애나랑 더 이상 놀지 못한다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그러시면 제 인생은 고통의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말 거예요. 넌 다이애나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아닌 것 같구나. 집에 돌아가서 얌전히 있는 게 좋겠다. 작별 인사를 하게 한 번만 다이애나를 볼 수 없을까요? 다이애나는 아버지하고 카모디아가고 없다. 마릴라 아주머니,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아무래도 이해심이 없는 분인가 봐요.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다지 기대하진 않아요. 베리 아주머니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은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날 밤 매슈에게 앤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한바탕 크게 웃음보를 터뜨렸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슬그머니 다락방으로 가 울다가 잠이 든 앤을 바라보는 마릴라의 얼굴에는 여간해선 보기 힘든 부드러움이 배어나왔다. 마릴라가 눈물로 얼룩진 앤의 얼굴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가여운 것. 그러고는 베개 위로 몸을 굽혀 발그레한 볼에 입을 맞추었다. 딸기 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간머리 앤의 추억 속으로 떠나볼 건데요. 앤이 다이애나에게 대접했다가 큰 사건이 있었던 라스베리 주스, 라스베리 콘디어를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 음료를 저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재료 소개
뭉근하게 끓여주면 되는데요. 마치 딸기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으깨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으깨지고 레몬이 이제 마지막에 이 탄산 음료하고는 마지막에 이제 넣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라스베리 코디언을 만드는 이 장소는 저희가 앤 오브 그린 게이블의 실제 그 장소인 캐나다 PI에 와 있어요. 네. 아. 여기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여기 앤 오브 그린 게이블의 그 헤리티지 플레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정도로 오케이. 으깨줄 수 자, 있게. 이렇게 거의 이제 많이 으깨진 상태에서 졸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레몬과 탄산으로 섞으면 돼요. 뭉근하게 끓여서 약간 졸여주면 돼요. 졸여주고 라스베리는 씨가 조금 굵어서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채 걸으시면 되고요. 괜찮으시면 그냥 탄산과 레몬을 섞어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을 섞어서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상큼해서 다시 향이 나요. 이게 끌어올리는데 되게 상큼해요. 이 라스베리 상큼함이 딸기의 상큼함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는 이 라스베리 코디언이 아니라 포도주였잖아요. 다이애나가 마셨던 게.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원래 앤이 대접하고 싶었던 음료는 이 라스베리 코디언이었었죠.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앤 선생님 한번 앤 역할 한번 해봐주세요. 음료수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딸로 시작하는 것만 알려줄게. 짜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또 와. 스파클링 워터를 넣어주세요. 넣어보겠습니다. 자,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가득히 다이애나가 3잔 연거푸 마셨죠?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환상해요. 자, 두 번째 잔. 요거는 씨가 있는 라스베리 코디언입니다. 짠. 자, 이제 세 번째 짠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확실히 씨를 뺀 게 더 색깔이 훨씬 더 예쁘고 선명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짠! 킨더레드 스피릿 들어보셨어요? 네, 같은 색깔에 취향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어떤 정신, 마음, 그걸 킨더레드 스피릿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진하게 우정을 느끼면서 자, 아, 웬일이야. 아니, 이 영상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영상 지금 처음 봤거든요. 어머,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라즈베리 주스를 직접 만드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의상이 아니 어쩜 그렇게 찰떡인 의상들도 다 이렇게 마련해서 입으셨는지 너무 귀여워요. 그렇게 입으시고 부끄러워요. 유튜브 저희랑 쿠킹 같이 채널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어요. 빨간 머리와 함께한 쿠킹 채널. 아, 네네네. 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음 강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이애나는요 마셨고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라즈베리 코디얼인 줄 알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실수가요 큰 소동이 되었지만 앤의 진심과 용기는요 결국 우정을 되찾게 했습니다. 앤은 그렇게 한 걸음씩 실수하면서도 멋지게 자라나는 소녀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요, 또 어떤 앤을 만나게 될까요? 학교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 실수를 고백하며 진심을 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까지. 우리는 앤이 한 걸음씩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앤 셜리와 길버트 블라이스의 첫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길버트는 장난기 많은 소년으로 여자아이들 놀리기를 좋아했고 앤은 그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소녀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시설 끌기에 실패한 적이 없는 길버트는 앤 셜리도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길버트는 앤의 빨간 머리를 들어올리며 홍당무라고 날카롭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앤은 평소에 자신의 빨간 머리 색깔을 싫어했기 때문에 홍당무라는 그 한마디는 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고 앤의 분노를 자아내고 맙니다. 불꽃 같은 앤 셜리의 성격과 어린 시절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학교에서 일어난 소동을 낭독하겠습니다. 까슬까슬한 9월의 어느 날 아침, 에이버니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앤과 다이애나는 즐겁게 자작나무 길을 걷고 있었다. 다이애나는 말했다. 길버트 블라이스가 오늘 학교에 올 것 같아. 여름 동안 뉴브린즈왁에 있는 사촌 집에 가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 돌아왔대. 아주 잘생긴 친구야, 앤.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골탕 먹이길 좋아해. 얼마나 못 살게 군다고. 길버트 블라이스? 길버트는 너랑 같은 반에 들어갈 거야. 그 앤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곤 했어. 나이는 14살이 다 됐지만 4학년 과정을 들어. 4년 전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엘버트에 가야 했는데 그때 길버트도 따라갔거든. 거기 있는 3년 동안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다나 봐. 이제 계속 1등 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앤. 잘 됐네. 솔직히 겨우 9살이나 10살 된 아이들 틈에서 1등 하는 게 그리 자랑스럽지만은 않았거든. 통로를 사이에 두고 네 건너편에 앉아있는 애가 길버트 블라이스야, 앤. 잘생겼는지 어떤지 한번 봐. 네가 말한 길버트 블라이스는 잘생기긴 했어. 하지만 아주 뻔뻔한 것 같아. 루비 길리스의 길게 따은 금발을 의자 등받이에 핀으로 고정시켜 놓았어. 그래서 루비 길리스가 수학 문제의 답을 말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의자에 도로 주저앉고 만 거야. 그 순간 길버트는 얼른 핀을 치우고는 진지한 얼굴로 공부를 하는 척했어. 그리고 처음 보는 나에게 윙크도 했어. 오후가 되었다. 필립스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서 프리스 앤드루스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과를 먹거나 서로 얘기를 주고받거나 석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귀뚜라미를 줄로 묶어 통로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서 놀고 있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앤 셜리의 시선을 끌려고 애썼다. 어이! 그러나 양손으로 턱을 받치고 서쪽 창으로 내다보이는 반짝이는 호수의 파란 물빛에 시선을 고정한 채 머나먼 환상의 꿈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던 애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에이버니의 다른 여학생들 같지 않게 눈이 유난히 큰 빨간머리 앤 셜리도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길버트는 통로 건너로 팔을 뻗어 길게 따은 앤의 빨간 머리 끝을 들어올리고는 날카롭게 속삭였다. 홍당무! 홍당무! 이 비열하고 나쁜 놈아,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앤은 석판을 길버트의 머리에 내리쳐서 두 동강을 내버렸다. 머리가 아니라 석판을. 앤 셜리,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제 잘못입니다, 필립 선생님. 제가 앤을 놀렸어요. 이건 이유를 묻기 이전의 문제야.
내 학생 중에 이렇게 고약하고 못된 아이가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구나. 앤, 남은 오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칠판 앞 교단 위에 서 있어라. 필립스 선생님은 분필로 앤의 머리 위 칠판에다 글씨를 쏘며 말했다. 조시파이, 이거 크게 읽어봐. 네, 앤셜리는 성질이 고약합니다. 앤셜리는 화를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앤은 그 글씨 아래서 오후 내내 서 있었다. 하지만 울거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괴로운 수치심도 견딜 수 있을 정도였다. 두 눈 가득 화를 품고 뺨은 흥분으로 빨갛게 달아오른 채 앤은 다이애나의 동정어린 눈빛과 찰리 슬론의 붕괴하는 고갯짓과 조시파이의 심술궂은 미소를 고스란히 받아냈다. 수업이 끝나자 앤은 머리를 빳빳이 들고 밖으로 나왔다. 길버트 블라이스가 현관문에서 앤을 막아섰다. 앤셜리, 앤, 네 머리 갖고 놀려서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봐, 앤, 그렇게 화내지 말고 이제 그만 화 풀어. 앤은 본 척도 들은 척도 않고 경멸하듯 휙 지나가 버렸다. 난 길버트 블라이스를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어. 말을 거는 일도 절대 없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절대로. 무뚝뚝한 마릴라가 사랑스런 앤 앞에서는 점점 무장해제가 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부드러워지는데요. 브로치 사건은 마릴라가 더욱 앤을 신뢰하게 된 큰 사건입니다. 점점 앤에게 빠져드는 마릴라를 만나보실까요? 앤, 내 자수정 브로치 못 봤니? 어제 교회에서 돌아와 바늘꽂이에 분명히 꽂아둔 것 같은데 아무 데도 보이지 않는구나. 제가 봤어요.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바늘꽂이에 꽂혀 있기에 보려고 들어갔어요. 제 가슴에 꽂아보고 1분도 안 꽂고 탁자 위에 놓아뒀어요. 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아주 나쁜 행동이야. 먼저 내 방에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이란다. 방에 다시 가서 찾아보마. 앤, 브로치는 없다. 네가 인정했다시피 그걸 마지막으로 손댄 사람은 너야. 자, 브로치를 어떻게 했니? 당장 사실대로 털어놔. 밖에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니?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단두대로 끌려간다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단두대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요. 그게 다예요, 아주머니.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앤. 네 방에 가서 실토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오지 말거라. 잘 생각해서 결정해. 하지만 내일은 소풍날이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설마 소풍도 못 가게 하려는 건 아니죠? 소풍은 꼭 가야 해요. 털어놓을 때까지 소풍이고 뭐고 아무 데도 못 간다, 앤. 아주머니. 수요일 아침은 마치 소풍을 위해 일부러 만든 날처럼 맑고 화창했다. 마릴라가 아침 식사를 들고 방에 들어섰을 때 앤은 창백하면서도 단호한 얼굴로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빛내며 침대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모두 털어놓겠어요. 그래, 제가 브로치를 가져갔어요. 방에 들어갔을 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한적한 숲에 가져가서 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반짝이는 호수 위 다리에 몸을 기대는 순간 브로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래로 아래로 자줏빛을 가득 빛내며 호수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만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웬, 정말 어이가 없구나. 너같이 못된 아이는 내 평생 처음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벌을 주셔야죠, 아주머니. 그런데 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풍을 갈 수 있게 지금 당장 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소풍이라고? 세상에. 오늘 소풍은 못 간다, 앤셜리. 그게 네 벌이야. 소풍을 못 간다고요? 하지만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만 빼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제 평생 아이스크림을 맛볼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지 모른다고요. 애원해도 소용없다, 앤. 넌 소풍을 갈 수 없어. 절대로. 앤이 두 손을 맞잡고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얼굴을 묻더니 절망과 좌절감으로 완전히 자포자기에서는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었다. 맙소사,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정말 우울한 아침이었다. 마릴라는 무섭도록 일에 매달렸고 딱히 할 일이 없어지자 현관 바닥과 우유 짜는 곳의 선반까지 힘껏 문질러 닦았다. 내려와서 점심 먹어라, 앤. 생각 없어요, 아주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걸요.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셨으니 아주머니도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전 용서하겠어요.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절더러 뭘 먹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괴로움에 빠진 사람에게 돼지고기와 야채 요리는 너무 낭만적이지 않거든요. 마릴라는 월요일 오후에 봉사회에서 돌아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검정 레이스 쇼를 벗다가 조금 찢어진 곳을 봤던 게 문득 생각났다. 마릴라는 수선을 하려고 방으로 올라갔다가 쇼를 꺼내들자 숄에 붙어있던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보랏빛으로 반짝였다. 마릴라가 숨을 멈춘 채 그것을 움켜잡았다. 자수정 브로치였다. 마릴라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람? 베리어 못바닥에 있을 줄 알았던 브로치가 멀쩡하게 여기 있다니. 도대체 저 아이는 왜 자기가 가져가서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월요일 오후에 쇼를 벗어서 탁자 위에 잠깐 둔 게 이제야 생각나는군. 그때 브로치가 숄에 걸렸던 거야. 이런. 앤셜리, 방금 내 검정 레이스 숄에 브로치가 매달려 있는 걸 찾아냈다. 오늘 아침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말해보렴. 소풍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백을 지어낸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하지만 결국 소풍을 못 가게 됐으니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마릴라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앤, 정말 못 말리겠구나.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걸 알겠어. 넌 지금껏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으니 네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앤, 네가 날 용서해주면 나도 널 용서하마. 그리고 다시 잘 지내보자꾸나. 자, 이제 소풍 갈 준비를 해야지. 아주머니,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이제 겨우 2시인걸? 세수하고 머리 빗고 체크무늬 옷을 입어라. 난 바구니에 음식을 챙겨주마. 제리한테 마차로 소풍 장소까지 태워다 주라고 이름아. 마릴라 아주머니. 5분 전만 해도 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비참한 기분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천사가 되게 해준데도 사양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마릴라는 양말 바구니를 앞에 두고 매슈에게 앤이 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기꺼이 인정하겠어요. 저도 한 가지를 배운 셈이죠. 어쨌든 앤의 고백을 생각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애한텐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잘 자랄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애가 있는 집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빨간머리 앤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면서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입니다. 앤이 사랑했던 매슈 아저씨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인데요. 매슈 아저씨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언제나 앤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앤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그 조용한 사랑이 앤을 자라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처음으로 삶의 깊은 슬픔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앤은 또 한 번 성장하게 되죠. 그 따뜻하고 슬픈 이별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퀸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앤은 매슈의 건강이 나빠 보인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흰머리도 1년 전보다 확실히 늘어나 있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저씨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니, 안 좋단다. 올봄에 심장 발작을 크게 일으켰는데도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구나. 예전부터 걱정이었다만 요즘은 조금 나아진 듯도 하고 좋은 일꾼도 구했으니까 쉬면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야지. 네가 집에 왔으니 아마 좋아지실 거야. 넌 항상 오라버니를 기운나게 하니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애는 자연 속 친구들과 함께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무렵 매슈와 함께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박목장까지 소를 몰며 걸었다. 숲은 저녁노를 받아 아름답게 물들었고 따스하고 눈부신 빛이 저편 언덕 사이로 비쳐들었다. 매슈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고 키가 크고 꼿꼿한 애는 경쾌한 발걸음을 늦춰 매슈와 보조를 맞추었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저씨. 좀 쉬엄쉬엄 하시면 안 돼요? 글쎄다. 그래지지가 않는구나. 그게 다 나이 탓이야, 앤. 자꾸만 잊어버리니 말이다. 글쎄, 항상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으니 차라리 일을 하는 쪽이 마음이 편해. 제가 아저씨가 처음에 바라시던 남자아이였다면 지금쯤 큰 힘이 되어 아저씨가 여러 가지로 편하셨을 텐데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글쎄다. 난 남자아이 12보다 네가 더 좋단다, 앤. 알겠니? 남자아이 12를 준대도 말이다. 보자. A번지 장학생이 남자아이는 아니었을걸? 그렇지? 여자아이였어. 우리 아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앤이었다고. 매슈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앤을 보고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 미소는 앤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앤은 열린 창가에 앉아 지난날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꿈에 한참 동안 젖어들었다. 밖에서는 안개처럼 새하얀 눈의 여왕이 달빛을 받으며 서 있고 언덕 과수원집 너머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노래를 불렀다. 평온하고 아름다움과 달콤한 고요함에 묻혀 은빛으로 빛나던 그날 밤을 앤은 언제까지고 기억했다. 그것은 앤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고 그 차갑고 신성한 손길이 닿고 나면 인생은 다시는 예전과 같아지지 못하는 법이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왜 그러셔요? 어디 편찮으세요? 마릴라는 놀라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마릴라의 말과 함께 손에 신문을 접어든 채 창백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현관 문가에 서 있는 매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애는 꽃을 떨어뜨리고 마릴라와 동시에 부엌을 가로질러 매슈에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둘 다 너무 늦었다. 두 사람이 다가가기도 전에 매슈는 문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기절했어. 앤, 마틴을 불러와, 어서, 빨리. 지금 헛간에 있어. 우체국에서 방금 돌아왔던 일꾼 마틴이 곧바로 의사를 부르러 갔고 볼일 때문에 집에 와 있던 린드 부인이 함께 초록지붕 집으로 왔다. 마릴라와 앤이 매슈를 깨어나게 하려고 미친 듯이 애를 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밀어내고는 맥박을 짚어보고 매슈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그러고는 눈물이 가득 담긴 눈으로 불안에 떠는 두 사람의 얼굴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아, 마릴라. 아무래도 손 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 아니죠? 설마 아저씨가... 애는 차마 그 끔찍한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얼굴이 하얘지며 온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다. 애는 매슈의 고요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위대한 생명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어제 저녁 석양 속을 함께 걷던 매슈가 이제 어둑한 아래층 방에서 무서울이 많지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언덕 너머 별을 올려다보며 기도할 때조차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의 고통과 흥분으로 기진맥진에 쓰러져 잠들 때에도 그저 계속 이어지던 지독하고 묵직한 아픔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사방은 여전히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날의 기억이 슬픔의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어제 저녁 문간에서 헤어지며 웃던 매슈의 미소가 떠올랐다. 매슈가 우리 아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앤이라고 하던 목소리도 들렸다. 그러자 눈물이 솟아났고 앤은 가슴이 터지도록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에이번리는 조용한 평온을 되찾았다. 매슈가 없이도 세상이 변함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앤에게는 새로운 슬픔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앤은 엘렌 부인과 함께 목사관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엘렌 부인이 온화한 미소로 앤을 바라보았다. 매슈 아저씨는 너의 웃음소리를 좋아하셨고 주위에 있는 즐거운 것들 속에서 네가 기쁨을 발견해내는 걸 좋아하셨단다. 아저씨는 그저 먼 곳에 계실 뿐 여전히 네가 그러길 바라실 거야.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자연의 힘을 거부해서는 안 돼. 오늘 오후에 매슈 아저씨 무덤에 장미를 심으러 갔어요. 옛날에 아저씨 어머니께서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오신 하얀 장미나무예요. 아저씨는 그 장미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가시가 많고 되게 조그만데 향기가 아주 진해요. 아저씨 무덤가에 그 장미를 심을 수 있어 기뻤어요. 그렇게 가까이에 심어 놓으니 아저씨가 기뻐하실 뭔가를 한 것 같았거든요. 천국에도 그런 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숱한 여름을 거치며 아저씨의 사랑을 받은 그 작고 하얀 장미의 영혼들이 어쩌면 아저씨를 만나러 갔는지도 몰라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해가 지면 쓸쓸해 하시거든요.
초록지붕집 근처인가요? 네, 저희 숙소예요. 네이버는 매튜의 죽음 이후 새로운 길모퉁이에서 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길모퉁이로 이어집니다.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앤, 네가 여기에 있어 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수는 없단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희생이라뇨. 초록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없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요. 우린 이 정든 옛집을 지켜야만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주머니. 전 레드몬드에 가지 않아요.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 더 마세요. 하지만 네 꿈은 그리고 전 그 어느 때보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단지 꿈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에요. 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시력을 지켜드릴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도 조금씩 공부할 거고요. 아, 계획이 참 많아요, 아주머니. 퀸스를 졸업할 때 제 머리는 고등길처럼 눈앞에 뻗어 있는 듯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이정표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전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길모퉁이는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아주머니.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마릴라가 장학금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대학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구나. 하지만 아주머니는 절 못 말리세요. 이제 16달만 지나면 저는 17이고 언젠가 린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전 노새처럼 고집불통이니까요. 좋아하는 초록지붕 집에서 지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찬걸요? 아주머니와 저만큼 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착하기도 하지. 네 덕분에 다시 살아난 느낌이야. 대학에 가라고 끝까지 설득해야겠지만 나로선 그럴 힘이 없으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구나. 언젠가 꼭 보답을 하마, 앤. 어느 날 저녁 앤과 마릴라가 따스하고 향기로운 여름 황혼빛에 둘러싸여 현관 앞에 앉아 있을 때 린드 부인이 찾아왔다. 린드 부인은 피로와 안도가 뒤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문 옆에 돌벤치 위에 묵직한 몸을 내려놓았다. 어휴, 앉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네요. 그래, 앤.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들었다. 정말 잘했구나. 지금도 여자로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어. 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과 같이 대학에 가서 라틴어니 그리스어니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저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할 건데요, 린다 아주머니. 초록지붕 집에서도 대학에서 배우는 입문과정을 모두 익힐 작정이에요. 앤셜리. 몸이 배견하지 않을 텐데? 천만에요.
큰 보람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 카모디에서 교편을 잡을 거예요. 그건 모르지. 내 생각엔 이곳 에이번리에서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회에서 너한테 자리를 주겠다고 결정했다던 걸. 린다 아주머니, 길버트 블라이스가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었지. 그런데 네가 에이번리 학교에 지원서를 냈다는 소리를 듣고 길버트가 이사들을 찾아갔다지 뭐냐. 어젯밤 학교에서 이사회가 열렸거든. 가서는 지원을 취소할 테니 너한테 자리를 주라고 했단다. 오로지 널 위한 진정한 희생인 거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버트가 저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게 할 순 없어요. 이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길버트는 벌써 화이트 샌즈 이사회와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네가 거절한다 해도 길버트한텐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다. 네가 당연히 에이번리 학교를 맡아야지. 에구머니, 베리 씨 집에서 깜빡거리는 게 도대체 뭐니? 다이애나가 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거예요. 잠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애는 클로버가 무성한 비탈길을 사슴처럼 뛰어내려가 유령의 숲 전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린드 부인이 부드러운 눈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어린애 같은 구석이 많군요. 숙녀다운 면이 훨씬 많아요. 순간 예전의 팔팔한 성미가 되살아난 듯 마릴라가 톡 쏘아붙였다. 그날 밤 린드 부인은 남편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부드러워졌어요. 정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애는 에이번리 공동묘지에 가서 내쉬의 무덤에 신선한 꽃을 놓아주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포플러 잎사귀가 다정한 소리로 나직이 이야기하듯 살랑거리고 무덤가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잡초가 속살거리는 이 작은 묘지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좋아 애는 땅거미가 질 때까지 주변을 서성거렸다. 저 멀리로는 자줏빛 안개에 휩싸인 바다가 보였고 희미한 파도의 웅얼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부드럽게 어우러진 빛깔들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연못에 비치면서 더욱 부드러운 색조를 띠었다. 그 모든 아름다움에 애는 벅찬 전율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고마움을 전했다. 정든 세상아,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뻐. 언덕을 중간쯤 내려오자 키가 큰 청년이 휘파람을 불며 브라이스 씨 집 문을 열고 나왔다. 길버트였다. 애를 알아본 길버트가 휘파람을 그치며 공손하게 모자를 벗었다. 하지만 앤이 멈춰서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을 터였다. 길버트, 날 위해 학교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고마워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길버트가 앤이 내민 손을 꼭 잡았다.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걸, 앤. 너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기뻤어. 그럼 우리 이제 친구가 되는 거니? 내 옛날 실수를 정말 용서한 거야? 앤이 웃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날 연못가에서 이미 널 용서했었어. 나도 그땐 몰랐지만 말이야. 난 정말 어리석은 고집쟁이였어.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후로 쭉 후회하고 있었어. 우리는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처음부터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운명이었어. 그런데 네가 오랫동안 고집을 피워온 거지. 서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 공부를 계속할 거지? 나도 그래. 가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마릴라가 궁금한 듯이 쳐다보았다.
함께 걸어온 사람이 누구니, 앤? 길버트 블라이스예요. 베리진의 언덕에서 만났어요. 너와 길버트가 문간에서 30분 동안이나 서서 얘기를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인 줄은 몰랐구나. 그래요. 우린 선의의 경쟁자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30분이나 거기 있었어요? 몇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우린 5년 동안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주머니. 그날 밤 앤은 흐뭇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퀸스에서 돌아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밤 이후로 앤의 꿈은 작아졌다. 하지만 앤은 발 앞에 놓인 길이 아무리 좁다 해도 그 길을 따라 잔잔한 행복의 꽃이 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직한 일과 훌륭한 포부와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는 기쁨은 온전히 앤의 것이었다. 그 무엇도 타고난 앤의 상상력과 꿈으로 가득한 이상세계를 뺏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었다. 앤이 라직이 속삭였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평안하도다. 저희 낭독 준비한 거 여기까지예요. 막상 끝날래니까 눈물 나요. 작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싶어서 지금 1분 1분 지나가는 게 너무 소중해서 막 아껴서 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안해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래요. 옆에서 계속 우리가 아직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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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씩 하세요. 진짜 이런 순간이 인생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 일상에 파묻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던 일상에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이고 지금 진짜 최고의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와주신 우리 작가님들까지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세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와 진짜 잡아놓은 날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끝났고 저는 간단히 할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공유 중지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공유 중지해 볼게요. 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 앤과 함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걷다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 책에는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 앤이 있었던 곳, 또 그렇지 않은 곳, 모든 곳을 다 이곳에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은하 작가님과 김희준 작가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들으신 소감 좀 듣고 싶어요.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걷다, 앤과 함께. 네, 김희준 작가님. 저부터 얘기할까요? 김윤 작가님, 네. 네, 제가 작가님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저도. 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발췌하셔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읽어주신 거 들어보니까
다시 그때 그곳에 갔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 네. 책의 어떤 내용들도 다시 되새겨보면서 좋은 낭독이었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아 작가님도. 저는 이제 낭독을 들으면서 중간에 휴대폰을 좀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앤과 함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걷다를 이제 펴내준 담다 출판사 그 대표님 필명인 윤세가 오늘의 이 낭만적인 에피소드를 꼭 전해드릴게요 하고 한 번을 이제 아우. 사장분께서 얼마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모험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서 가시기까지 오랜 세월 이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작년 10월부터라고 하셨지만 준비는 더 오래전부터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우정과 그리고 이 낭만적인 어떤 준비 과정이 제가 좀 울림이 크게 다가와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또 N을 대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또 하나가 잡혔어요.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들을 불청객일 수도 있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저희의 낭독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될까요? 저마다의 마음속에서 작은 초록 지붕집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웃고 싶을 때, 그 집의 문을 살며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시작된 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머리 앤과 새 친구 낭독극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고로 7월 10일부터 낭독 디저트 우리가 지금 한 낭독극을 가지고서 함께 6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곡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준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희 낭독학교에서 줌 링크 올려주셔서 그거 보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님, 작가님 세 분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유진쌤, 저도 오늘 앤처럼 드레스 입었어요. 봤어요, 아까. 미영쌤, 유진쌤 예뻐요. 김은아 작가님, 색깔이 벌써 취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이거 있어요. 라즈베리 코디아. 짠! 저희끼리. 네, 치얼스. 네, 식사도 못 하셨는데 라즈베리로 시작하시네요. 네. 오늘 혜영쌤 너무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검정머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 불러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미옥쌤 너무 재밌어서 더 듣고 싶은데 친정 가족이어서 계속 할 수가 없어. 멋진 곳에서 와 감사합니다. 미옥쌤. 김은현 쌤 너무 캐나다의 감사합니다. 들과 박기영쌤 정말 고맙고 두 딸을 성경 만나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임성쌤 감사합니다. 서영미, 박영미 쌤 감사합니다. 김은현님 즐겁게 감사합니다. 네. 경선님 감사해요. 박영미님 고마워. 미윤 쌤이 어떤 눈물인지 잘 느껴져서 뭉클하대요. 이 말 너무 멋지네요. 미연쌤 고마워. 행복한 눈물이래요. 네. 네. 성경 선생님 행복한 시간 아껴 쓴다는 말씀 공감해. 너무 좋습니다. 김선희쌤 감사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다 못 들으시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윤수일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아까 그 대표님이라고 했던 분 사랑스러운 세 분 멋진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인이실까요? 네, 이런 거 같아요. 예능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숙 쌤 너무 감사해요. 김미영 쌤, 미순 감사합니다. 미순 쌤 댓글 한 번 남기시는 분은 없네요. 계속 김준 쌤, 진짜 김은현 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마릴라 같았대요. 감사합니다. 김은아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만나요. 만나요. 네. 곧 만나요. 네, 남은 여행 건강히 잘 다니시고 밥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밥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